만약에 동네 카센터가 있는데 어떤 카센터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고요. 그런데 어떤 카센터는 뭘 자꾸 올리는 거예요. 본인이 정비하고 있는 모습,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차가 고장났을 때나 차가 좀 이상할 때 우리는 카센터를 가지만 항상 불안하잖아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뭔가 좀 비싸게 받을 것 같고 고치지 않아도 될 거를 괜히 고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명쾌하지가 않고 정보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잘 알 수가 없어요.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할 때 적당한 가격은 얼마고 그것도 등급이 있으니까 이 정도 받으면 적어도 사기당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해도 좋다라든가 타이밍 벨트라든가 미미 같은 것이 고장났을 때 어떤 범위 내에서 고쳐야 되는지 또 뭐를 가를 때 한꺼번에 가는 것이 당장 돈은 많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비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런 카센터가 동네에 있다면 훨씬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인바운드 마케팅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공을 할 때 너무 그 컨텐츠에 대한 소재나 주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말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려면 영상을 하나 찍더라도 조명, 그다음에 카메라, 편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카센터에서 일하는 미케닉이다 그러면은 미케닉에 대한 전문성만 있으면 돼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글쓰기 솜씨라든가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 제작 능력 이런 것들은 크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짧게 본인의 관심 분야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올린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할 때도 글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소비자들은 그 정도는 다들 이해할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향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내가 컨설팅을 했던 용역을 맡았던 호텔이나 오프라인 매장들의 사례들을 블로그나 유튜브로 포스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하면서 그런 거를 찍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내 분야이긴 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할 법한 컨텐츠를 공급하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향기 마케팅과는 조금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에 대한 거니까 향수를 매주마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뿌려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느낌이 나고 요거를 뿌리고 갈 법한 어떤 적당한 장소라든가 시간 또 계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또 그 향에 대한 묘사를 해주는 거죠. 여름에 어떤 시원한 발리에서 과일 주스를 마시면서 즐길 때 굉장히 적합한 향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소개팅을 나갈 때 이성을 매혹시키기 위해서 뿌리면 굉장히 좋은 향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향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릴레이트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할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유튜브 설명란에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또 나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해놓는다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향수에 대한 리뷰를 해놨지만 이 사람은 향기 마케팅 전문가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입소문을 타게 되고 또 인지를 하게 돼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바운드 마케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 매니저예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오프라인은 지역적인 특색을 갖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지역에 대한 상권 분석이라든가 또 제품 진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품 진열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차이점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늘더라. 또 비가 올 때라든가 날씨가 좋을 때 또 계절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때의 진열을 어떻게 바꿨더니 효과가 있더라. 기념일 때 이런 마케팅을 했더니 매출이 늘어나더라.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매장을 운영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매장 오프라인 경영 전문가, 오프라인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내가
인바운드 마케팅을 위해서 컨텐츠를 공급을 할 때 너무 막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그저 순수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전문가예요. 그러면은 정말 할 거 많죠. 커피 종류마다 다 맛을 보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차피 모닝커피를 마실 거잖아요. 그럼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곁들이는 겁니다. 아, 이 원두는 이런 맛이 나고 블렌딩을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맛있더라. 또 나 같은 경우는 직접 집에서 로스팅을 한다. 소형 수동 로스터기인데 이걸로 내가 30분간 매일매일 볶으면서 맛을 음미한다. 커피 메이커마다 커피 맛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또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이 서울 시내 또는 전국에 얼마나 커피 맛집들이 많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또 리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커피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또 사람들은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팔로워가 늘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잠재 고객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인바운드 마케팅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그런 전문 분야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콘텐츠를 올리되 너무 어렵지 않게 대중들이 좋아할 법한, 유익하거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바운드 마케팅의 절반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